안녕하세요. 크립토TV입니다. 오늘은 내년에 올 불장에 생각보다 많은 돈을 벌고 지켜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제가 최근에 매크로 지표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. 그 이유는 현재 뭐 미시 경제가 어떻다, 뭘 사야 되느냐 보다도 매크로 환경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. 아시겠지만 현재는 물이 들어오는 시기, 들어올까 말까 하고요. 터닝 포인트에 와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. 이제 밀물이 곧 들어오면요. 뭐 가볍든지 무겁든지 뭐 크든지 뚱뚱하든지 상관없습니다. 전부 다 뜰 겁니다. 물론 순서엔 차이가 있겠죠. 그래서 뭐 사요보다는 매크로 환경에 집중을 해야겠다 싶어서 관련 소식 몇 개만 전달 먼저 드리겠습니다. 최근에 중국 인민은행장이 지급 준비율을 곧 0.5% 인하하겠다. 지급 준비율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뭐 사람이랑 기자들 잔뜩 불러서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. 동시에 유동성이 그래서 1조 위안 정도가 공급될 것이다.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. 연말까지 추가로 0.25에서 0.5 정도 더 낮출 수도 있다.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지금 누구 따라하고 있나요? 미국만큼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근데 미국이야 달러를 여러 나라에서 사주니까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을 뭐 자유자재로 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금리 인하 말고는 따라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. 근데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이 빚것이 지금 중국을 살려놓고 있잖아요. 그래서 미국은 중국이 살아날까봐 금리 인하는 하되 예전 말씀드린 중국 때리기 30종 세트 뭐 이런 법적 규제로 대응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. 자, 그리고 또 하나 기사가 났는데 B컷 수혜주 따로 있었네. 할부 금리 내리면 구매량이 확 늘어난다는 이것이 어떤 것일까요? 답이 나와버렸네요. 여기 자동차입니다. 왜냐하면 자동차가 비싸니까 할부로 많이 사는데 지금 금리가 뚝뚝 떨어지죠. B컷 한방, 뭐 앞으로도 계속 떨어진다고 합니다. 거기에 핫한 트렌드 AI를 품고 있고요. 또 할부 금리 내리면 많이 팔린다는 자동차. 어떤 게 생각이 나실까요? 제가 볼 땐 테슬라가 생각이 납니다. 최근에도 조금은 오르긴 했지만 뭐 테슬라가 겪은 수모야 지금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. 매그니피선트 7에서 너는 빼버려야 된다. 넌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? 거의 한 1년간 수모를 당했었는데 드디어 금리가 떨어지고 AI 자율주행 뭐 이제 자동차가 뭐 코스트코 같은 데 가면 나를 찾아온다고 합니다. 이런 시대가 곧 올 것이다. 그래서 테슬라도 이런 수혜를 받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. 또 별로 사실 관심은 없으시겠지만 제 주목을 끌었던 기사 하나가 있는데요. IT 기업 하나 없는 필리핀 증시가 3달 만에 저점에서 20% 올라서 강세장에 진입했습니다. 이런 기사가 제겐 좀 다가왔습니다. 자, 그 상징적인 예 중에 하나가요. 이게 개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, 졸리비라는 기업입니다. 한국에선 제가 못 본 것 같은데요. 이 기업이, 우리 한국에서 가장 저가 커피 중에 매출을 많이 차지하는 컴포즈 커피를 사실 올해 7월에 인수를 해버렸습니다. 이거 한국 기업으로 알고 있었는데, 한 4천억 원 중에 3천억 원 이제 주식을 이 친구들이 70%를 사 가버렸거든요. 여기 보시면 뭐 커피빈도 있고, 뭐 햄버거도 있고 치킨도 있고 뭐 중국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우리한테 상징하는 게 뭐냐면 남들은 지금 욕하고 막 힘들고 어렵다 하고 있을 때 저점의 기회가 제가 볼 땐 이제 지나갔다. 어느 정도 좀 떠오를까 말까 하면서 지금 올라왔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. 지금 증시도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확률적으로는 앞으로 이 추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 증거 인수합병 이런 게요. 보통은 저점에서 이루어집니다. IPO나 뭐 나스닥 상장 이런 건 고점 근처에서 잘 이루어지고요. 뭐 채굴 기업들 막 인수합병 하는 것처럼 이 졸립이란 기업이 그것도 이제 필리핀에 컴포즈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. 근데 한국의 컴포즈를 인수했다. 굉장히 치열하고 저점일 때 그나마 좀 서로 조건이 맞아서 팔았다. 이 말인즉슨 저점 근처에 인수합병이 일어나는데 요것마저도 이제 지나가면서 조금은 훈풍이 계속 불고 있다. 매크로적인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. 자,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결과로 인해 매크로 지표들의 결과로 인해서 천천히 지금은 서서히지만 뒤로 갈수록 정말 급박하게 이루어질 겁니다. 뒤로 갈수록 비트보다는 이더, 이더보다는 메이저, 메이저보다는 잡 알트의 수익률, 수익률이 이쪽으로 올수록 많이 높아질 거란 얘기를 드리는 거죠.
물론 상장 폐지가 안 된다는 전제 하에입니다. 그래서 정말 이더리움 얼마나 최근에 욕 많이 먹었습니까? 근데 이제 조금씩 정말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유명 인플루언서나 뭐 방송하는 분들이요. 이더리움에 대해서 계속 어둡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야, 이런 사람들이 진짜 생기는구나. 저는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기사가 서서히 이제 말이 바뀌고 있죠. 연준 금리 인하 이후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더 강세다. 물론 더 떨어졌으니까 더 많이 올라오는 거 이거 당연한 얘기인 겁니다. 비트코인 6% 오를 때 이더리움 16% 올랐다.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올해 한 5월, 6월부터 8월까지 9월도 산 것 같네요. 가장 많이 샀던 게 이더리움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. 제 기준은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의 이제 높을 때는 15분의 1 가격, 낮을 때는 20분의 1 정도 가격이 되는데 20분의 1보다도 훨씬 못 미쳤습니다. 그러면 다른 거 볼 거 없죠. 그래서 전 이더리움을 계속 모았었다. 뭐 참고로 말씀드리고요. 그래서 투자 수익은 결국 조롱값, 에이 저거 떨어지는 거 뭐 언제 오르겠어. 올해 안에는 이런 거 없을걸. 뭐 이렇게 조롱에 엄청난 변동성을 견딘 대가가 투자 소익이다. 조롱값이라고 하죠. 다시 한번 그걸 최근에 이더리움을 통해서 또 느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뒤로 갈수록 이제 서서히 이런 분위기가 나타난다고 했었죠. 아직은 본격화 되려면 한참 멀었는데, 그럼에도 AI 뭐 코인들이 상승세다. 뭐 렌더가 20%, 니어도만 20% 올랐던 것 같아요. 최근에 뭐 비텐서도 그렇고, 최근에 스펠링 틀려서 제가 좀 오타를 냈던 AGI, 뭐 델리시움이나 뭐 AI 코인 너무 많아요. 이렇게 많이 올랐던 것 같고, 심지어 미국의 이제 밈 주식 게임스탑까지도 한 15%, 16% 올랐던 것 같아요. 하루 이틀 사이에. 아직 멀었습니다만, 이런 분위기가 벌써 조금씩 보이지 않나. 서서히 이런 트렌드가 뒤로 갈수록 이제 심해지겠죠. 그리고 이건 또 하나의 좀 재밌는 기사인데요. 바이비트란 거래소에서 이슬람 계좌를 세계 최초로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. 근데 재밌는 게 이슬람은 어떤 법전이 있잖아요. 율법.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초창기에는 이 율법을 준수하는 75개의 현물 거래를 지원한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DCA 봇이 있어서 이런 거를 75개 선정된 친구들은 막 이렇게 사주는 프로그램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걸 보면서 타일러 저번에 소개드렸던 그 친구의 안목이 생각났습니다. 초창기에 이 싸움은 뭐 돈의 싸움이 아니다. 이거는 권력의 싸움이다.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그럼 이 75개에 들어가는 거 누가 정해주냐는 거죠. 뭐 어떤 자문업체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결국 선택받은 75개는 DCA를 통해서 꾸준히 누가 사주고 선택 안 받았으면 안 사주고 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권력 싸움 중이다. 이런 매크로 환경을 좀 보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일단 소개를 드렸습니다. 자, 이제 본론 짧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. 21년도 물론 즐거웠죠. 그러나 내년에 우리가 훨씬 벌어놔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. 힌트는 여기 보시면 배주값. 최근에 만 원, 한 포기에 만 원을 넘어서 2만 원까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. 당연히 이제 아시겠죠. 비트코인이 10만 불 돌파해봤자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21년도 고점 수준밖에 안 된다. 10만 달러 돼봤자 별거 없다. 이 얘기를 한 루크 브로일스라는 이제 분석가가 얘기를 했다고 하죠. 인플레이션 감안하면 21년도에 뭐 6만 9천 달러가 현재 가격으로는 8만 3천 불 정도밖에 정도다. 그러니까 8만 3천 불 돼야 21년도 고점이자 뭐 약간 본전 느낌이다.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래서 10만 달러 돌파하는 것은 인상적인 가격이 아닐 수도 있다. 우리는 막 10만 불, 특히 미국에서 이렇게 할 겁니다. 상징적인 숫자니까. 그러나 좋아하지 말아라. 왜냐면 이게 진짜 이 정도로 높을 줄 몰랐거든요. 21년도 비해서 24년이면 3년도 채 되지 않았던 겁니다. 21년도 10월, 11월에 뭐 비트코인이 피크 찍었었잖아요. 3년도 되지 않았는데 인플레이션이 무려 16.2%가 늘었다고 해요. 그래서 8만 불이 훌쩍 넘어버린다는 거죠. 6만 9천 불 최고점 대비해서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요. 그러니까 뭐 최근에 1억 갔다 왔었죠. 그게 한 8만 불 정도 됩니다. 1억이 되든 10만 불이 돼서 1.3억이 돼도 생각보다 살림살이 나아지지 않는다. 호들갑 떨지 말아라. 뭐 이런 얘기를 좀 나눈 것 같은데 자 그럼 이 친구 루크 브로일스라는 친구가 다들 욕하고 떠났을 때 이 강세론자로 갑자기 등장을 했던 친구거든요. 이 친구는 도대체
뭐 무슨 소리를 어려웠을 때 했는지 자 23년 1월 달로 보면요.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당시입니다. 그쵸? 비트코인 막 2천만 원, 2,100만 원 하고 뭐 이럴 때거든요. 근데 갑자기 역대급 강세론자 출연해서 그 친구입니다. 루크 브로일스. 자, 0.1개만 들고 있어 봐라. 당신은 이미 세계 상위 1% 부자다라고 하는데요. 이때 당시 비트코인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. 뭐 2,100, 200 뭐 이랬겠죠. 그러면 0.1개면요. 한 200만 원, 210만 원 정도인데 그거 가지고 세계 상위 1%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요? 아, 한 분위기 좋고 막 비트코인 1억, 2억 갈 때 그때는 맥시멀리스트 막 쏟아지는데요. 이렇게 힘들 때는 이런 사람들 다 도망갑니다.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제가 볼 땐 뭐 진짜 배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당시 했던 말입니다. 23년 1월 달에 0.001개만 갖고 있어도 세계 중산층 50% 정도는 될 수 있고 0.1개만 들고 있어도 상위 1%가 된다. 혹시라도 당신이 10개를 들고 있다? 이때 당시라고 해봤자 2억밖에 안 되는 거죠. 대대손돈 먹여 살릴 수 있다. 이런 참 심각한 얘기를 했네요.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을까요? 그러면서 뭐 늦은 때는 없다. 소액이라도 꾸준히 살아.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? 정말 많은 근거를 댔지만 그 중에 하나만 딱 꼽으라면 BTC 타임즈라는 뭐 매체가 있는 것 같아요. 여기 자료를 가져왔었는데 자, 모든 것인 영원히 될 것입니다. 비트코인에 대비해서 이런 차트를 가져왔습니다. 자, 여기 일직선으로 있는 주황색 선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나타냅니다. 다 출발 선상은 동일합니다. 2017년도에 요이 땅 하고 시작을 했어요. 비트코인이든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금이든 이때는 다 100원이었습니다. 근데 시간이 가고 하다가 한 5년 정도 지났던 사실 22년도 10월 말도요. 이 사이클의 가장 최하 중에 하나입니다. 비트코인이 남들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많이 떨어지죠. 물론 오를 땐 더 많이 오르지만요. 그 최악의 시기에서 비트코인을 그냥 얘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. 100원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 뭐 날고기는 S&P 500, 부동산, 골드, 뭐 나이지리아, 터키, 아르헨티나 돈은 그냥 다 빼고 이런 거는 워낙 떨어졌으니까 여기 보시면요. S&P 500 6원입니다. 6원. 요때 당시 100원으로 하면요. 비트코인은 그대로 100원어치로 이 기준선이죠. 얘를 기준으로 잡으면 S&P 500이 6원이 돼버렸어요. 100원짜리가. 여기 뭐 부동산은 잘은 안 보이지만 5원쯤 될 것 같고요. 골드 뭐 그렇게 올랐다고 하는데 4원입니다. 4원. 이걸 보면 참 당황스럽죠. 왜냐하면 많이 올랐다고 S&P 500이나 우리 부동산 좋아하지만 비트코인에 비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. 근데 그 비트코인조차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오른 게 아니다.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. 우리 부동산 좋아하니까요. 4년마다 2016년에 뭐 편의상 그냥 얘기하겠습니다. 2억 원, 20년도에 3억 원, 24년도에 4억 원이 됐다고 쳐봅시다. 뭐 부동산도 많이 올랐죠. 근데 요거를 샀던 당시에 비트코인이 660개가 필요했는데 4년 후에는 45개, 그리고 24년에는 6개, 6.6개, 그냥 100분의 1개밖에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. 앞으로 28년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? 한 5억, 6억 하겠죠, 최소한. 근데 비트코인은 제가 볼 때 뭐 2개, 3개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왜냐면 한 2억에서 3억은 뭐 다음 사이클에 3억 정도까지는 뭐 갈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갈수록 부동산도 그렇게 오르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인플레 해지를 잘한다.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은 하는 게 없습니다. 부동산은 들어가서 살 수라도 있고요. 금은 뭐 반지로 낄 수라도 있는데 부동산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뭐 결제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다른 거 쓰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걸 결국 가만히만 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있나요? 세상에 있는 모든 비싼 걸 싸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걸 가만히 들고 있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.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. 자, 이제 결론은 좀 생뚱맞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. 제가 평소에 했던 주장이 있습니다. 코인 투자의 가장 큰 비극은 이 시장으로 입문하는데 허들이 없다는 데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자, 제가 최강야구 얘기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려 하는데요. 월요일 밤마다 최강야구 종종 보는데 9월 23일에는 2025년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에 최강야구에
신인 멤버들 5명, 20대 중반에서 후반 그 친구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모두 드래프트에서 탈락하는 장면이 공개가 됐습니다. 나름 태권 야구에서 잘한다고 하지만 못 뽑힌 거죠. 전국에서 선발된 1200명 안에는 들어갔지만 거기에서 오직 110명만 선택을 받았고 한 1080명 정도는 탈락이 됐었는데요. 그러니까 얼마나 또 1년을 기다려야 되고 나이는 나이대로 차고 정말 눈물 없이는 저는 볼 수 없겠더라고요. 당연히 이제 떨어진 선수들의 부모님이 다 울면서 뭐 다른 거 재밌는 거 찾아보자 해보자 어떻게 더 열심히 하냐 하면서 위로하는 말에 야구가 제일 재밌는데 어떡하냐고 이렇게 막 같이 우시는 선수들 보면서 저도 막 울컥했는데요.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날고기는 전국에 110명 안에 드는 것만큼 코인 투자로 돈 버는 것도 엄청나게 어렵다는 겁니다. 우리와 같은 경기장 안에 있는 레디핑크나 종필이 형이 아무리 가격과 언론으로 장난을 치고 흔들어도 나가 떨어지지 않는 구독자님들 꼭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. 시청 감사합니다.